일본의 팝업 스토어를 열어둔 넷줄은커녕 방문자도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한국에서 검증된 팝업 공식이 일본에서는 왜 이렇게 잘 걸까요? 사실 이건 브랜드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소비자가 팝업에 반응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는 인스타에 올리기 좋은 공간이 핵심이라면 내가 여기 있었다는 개인적인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일본 팝업 마케팅의 성공 구조와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기획 원칙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어요. 일본의 팝업 리테일 시장은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성장했어요. 일본 경산성 재산업성 자료에 따르면 일본 전체 소매 시장은 여전히 오프라인 비중이 높고 특히 체험형 소비에 대한 지출이 꾸준히 늘고 있어요. 도쿄 하라주쿠 오모테산도 시부야 등 주요 상권의 팝업 전용 공간은 예약 대기가 수주에서 수개월에 이를 정도로 높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어요. 이 말은 곧 일본 소비자들이 팝업이라는 형식 자체에 기꺼이 발을 옮긴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발을 옮기게 만드는 이유가 한국과 때문에 설계 방식도 달라야 해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외를 먼저 짚어볼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SNS 버즈도 만들고 예쁜 포토존도 설치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일본 손님들이 사진만 찍고 조용히 나가버리는 상황 말이에요. 한국 팝업에서는 분명히 통했던 방식인데 일본에서는 왜 그 에너지가 전달이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만 겪는 일이 아니에요. 일본 시장에 도전한 많은 한국 브랜드들이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벽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 이유는 왜 팝업에 가는가에 대한 동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그 구조를 제대로 뜯어볼게요. 왜 이렇게 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본 소비자가 팝업에 반응하는 흐름은 크게 4단계로 나뉘어요. 첫째, 이건 지금 아니면 못 구한다성 인식이 행동을 촉발해요. 일본 소비자는 희소성에 대한 민감도가 한국보다 높은 편이라고 마케팅 현장에서 자주 언급돼요. 둘째, 그래서 내가 직접 경험한다는 개인적 체험의 가치를 느끼는 순간 몰입이 시작돼요. 셋째, 일본에서는 SNS에 크게 떠들기보다 가까운 지인에게 조용히 공유하는 언더그라운드 형식이 더 강력하게 작동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거친 소비자는 실제 구매나 재방문으로 이어질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이 4단계를 이해하면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성공한 팝업들은 어떤 원칙을 갖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한정성 설계예요. 오늘만이 장소에서만이 수량만이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한 팝업이 일본에서 훨씬 더 강한 방문 동기를 만들어냈어요. 두 번째는 체험의 깊이예요. 단순히 예쁜 공간을 만드는 것보다 소비자가 뭔가를 직접 해볼 수 있는 요소를 때 체류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사례가 업계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지역 문화 코드예요. 예를 들어 포장 방식 하나 안내 문구의 톤에서 도일본스러움이 느껴져야 소비자가 이질감 없이 받아들여요.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팝업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브랜드 경험이 돼요.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볼게요. 한국의 한 뷰티 브랜드가 도쿄 하라주쿠에서 팝업을 열었을 때 처음에는 한국 감성 그대로를 콘셉트로 잡았어요. 그런데 반응이 기대보다 낮았고 내부 피드백을 들어보니 일본 방문객들이 뭔가 우리 것 같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후 같은 브랜드가 콘셉트를 수정해서 일본 감성을 접목하고 소량 한정 굿즈를 현장에서만 증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더니 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의 현지화 조정이 방문자 경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일본 현지 마케터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인사이트예요. 공간의 분위기 스태프의 응대 방식 굿즈의 디자인 한 가지까지 일본 소비자는 세밀한 디테일에서 브랜드예요.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장 조사예요. 오모테산도 시부야 다이칸야마처럼 팝업에 친숙한 상권의 소비자와 시간대별 유입 패턴을 먼저 파악해야 해요. 두 번째는 콘셉트 현지화인데 한국 브랜드라는 점을 숨기라는 게 아니라 일본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한정 요소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홍보 메시지에 넣으세요. 이번 주말만 선착순 100명 같은 표현이 일본 소비자의 행동을 실제로 유발해요. 네 번째에서는 소비자가 수동적으로 보기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손으로 만지고 직접 골라보고 뭔가를 완성하는 요소를 하나라도 넣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팝업이 끝난 뒤에도 소비자와 이어갈 채널을 미리 설계해두세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일본에서 팝업은 판매의 도구가 아니라 소비자와 브랜드가 처음으로 신뢰를 쌓는 자리예요. 한국식으로 떠들게 만드는 팝업보다 일본식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팝업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강한 브랜드 자산을 만들어줘요. 체험의 깊이 한정성의 설계 지역 코드의 존중이 맞아떨어지는 순간 일본 소비자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여요. 일본 마케팅 현장에서는 첫 오프라인 접점의 질이 온라인 전환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모든 걸 알면서도 빠지기 쉬운 함정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들을 짚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일본 팝업에서 실패하는 패턴은 생각보다 공통점이 뚜렷해요. 가장 많이 보이는 실수는 SNS 반응을 KPI로 잡는 거예요. 일본 소비자는 한국처럼 적극적으로 태그하고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SNS 수치만 보면 실패한 팝업으로 오해하기 쉬워요.
하지만 실제 방문자나 재방문 의향은 훨씬 높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언어 문제예요. 안내문 가격표 스태프 응대까지 일본어로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일본 소비자는 떠나버려요. 일본은 고객 응대의 질에 대한 기대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세 번째 팝업이 끝나면 그냥 끝내지 마세요. 뉴스레터 다운로드 온라인몰 연결 등 팝업 방문자를 장기 고객으로 전환하는 설계를 미리 준비해두는 게 핵심이에요. 일본 팝업 마케팅의 핵심은 크게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깊이 기억되는 것이에요. 한번 제대로 설계된 팝업이 일본 소비자의 마음속에 브랜드를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심어줘요.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원칙 한정성 체험의 깊이 지역 코드를 기억하시고 다음 팝업 기획에 꼭 적용해보세요. 제이마켓 나비는 앞으로도 일본 시장에서 쓸 수 있는 인사이트를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에요. 감사합니다.